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하였습니다. 특검은 내일 오전 9시 특검보가 검사, 수사관을 대동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하여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상대로 강제 구인을 시도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일단 특검팀의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전 8시 40분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하였으나 피의자의 완강한 거부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특검은 체포 대상자가 전 대통령인 점을 고려하여 자발적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수의도 입지 않은 채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체포에 완강하게 거부하였고, 특검은 20-30분 간격을 두고 총 4회에 걸쳐 체포영장 집행에 따를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의자는 체포에 계속 불응하였습니다. 특검은 안전사고 등을 우려하여 물리력 행사를 자제하였고 결국 오늘 체포 집행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네,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의 이 특검 강제 집행 상황, 특검 보한테 들었는데, 자, 저런 상황이면 수위도 입지 않고 그냥 바닥에 누워 있으면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에 대해 발부된 체포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교도관이 집행합니다. 현장에서 교도관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 강제력 행사에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이유로 특검보, 검사, 수사관이 직접 현장에 임장해 지휘를 단행한 것으로 보이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완강한 거부로 강제력 행사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신이 현재로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만 전혀 피의자 신문 조사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소하는 것 자체가 실무상 이례적이기 때문입니다. 내란 특검은 앞서 공수처 등의 조사가 단행되었지만 김건희 특검의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 없이 그대로 기소하는 것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7일 이내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시 한번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도 이번처럼 수위도 입지 않고 바닥에 누워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면 교도관들이 들어가서 뭐 억지로 끌어낼 수는 있는 겁니까? 그게? 두 가지 방식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이 교도관은 구치소 안전과 질서 유지 또는 수용자 보호를 위해서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체포영장의 효력에 따라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반론도 상당한데 이에 따라 특검은 우리가 법적 논란이 발생하더라도 모든 책임을 질 터이니 교도관이 강제력을 행사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거나 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유인책으로서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지 않는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명태균 의혹 등 각종 의혹의 최정점으로 김건희 여사가 지목될 것이다. 김건희 여사가 모든 책임을 뒤집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유인책을 제시함으로써 윤 전 대통령이 스스로 조사에 응하게 하여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드루킹은 소환에 응하지 않다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사실이 있는데 이때에도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드루킹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한 이유는 더 이상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또 다른 혐의가 추가되거나 형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이 조사에 응하지 않는 이유로 건강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의견은 좀 다르더군요. 조사라든지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자 윤석열 전 대통령 뭐 실명 위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조사 재판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접견은 300시간 넘게 했더라고요. 네네. 자 그렇다면 건강상의 이유라는 게 사실은 좀 명분을 갖다 대기가 좀 어려운 일이 아닌가요? 건강상의 이유는 실무상 구속영장 발부 시 주요하게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네. 조사에 실제로 출석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건강상의 이유를 감안하는 경우는 상당히 드문데 물론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건강상 문제가 생겨 조사가 중단되는 경우는 있지만 조사 자체, 즉 조사실에 입실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할 만큼 건강상의 이유가 제시되려면 외견상 거동이 상당히 불편한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아마 서울구치소 측도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서 조사를 받지 못할 만큼 건강이 크게 악화된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겉으로 보이는 것과 기저질환은 다르다. 기저질환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여서 조사든 재판이든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과 달리 김건희 특검은 자신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므로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기소를 막는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내란 수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자포자기 심리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이상이 선고될 상황인 만큼 향후 여론이나 정치적 상황 변화를 기다리면서 일체의 수사나 재판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계속 출두를 요구하는 게 김건희 특검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혹시 내가 버텨야 김건희 여사를 소환을 좀 늦출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명태균 의혹은 사실 특검 이전에 검찰이 장기간 수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해둔 상황이고 무상 여론조사 제공의 근거, 나아가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의 녹취록 등도 확보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대로 기소를 한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다만 특검이 바라보고 있는 혐의는 단순히 정치자금법 위반을 넘어서서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혐의들은 김건희 여사 단독으로는 성립할 수 없는 범죄 사실입니다.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또는 공무원 누군가와 공모하는 형태여야 성립할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자신이 수사 협조하지 않아야 김건희 여사의 혐의도 입증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 네. 그와 같은 판단이 현재로서는 오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자 김건희 여사는 뭐 그렇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일단 지금 공직선거법 위반, 공천 개입 의혹만 받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혐의 그리고 처벌이 가장 큰 혐의가 바로 내란 수괴죄인데 네. 이게 무기징역까지밖에는 없는 범죄 사형 무기징역 그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버텨서 어차피 아무리 이렇게 내가 이 협조 거부로 재판에서 중형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이상 난 손해 볼 게 없다. 뭐 이런 생각도 있는 거죠. 일단 수사 시에 진술 거부권 행사는 수사기관으로서는 가장 답답한 대목입니다. 네.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어떠한 조사도 이어나가기 어렵기 마련이고 윤 전 대통령은 협조해 줄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굳이 수사에 참여해서 진술을 하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빌미를 야기할 수 있다. 일체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모습은 이례적인데 어차피 자신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소명을 한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 본인이 느끼기에는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는다. 무기징역 이상의 형성권은 자명한 이상 향후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라 적절한 처신을 그려볼 뿐 수사나 재판에는 일체 협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이미 마음에 굳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